이번 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관세 리스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증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집권을 하게 된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과연 물가 인하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좀 주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물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또 발표됐던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들의 어떠한 물가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또한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사실 1기 행정부 때부터 관세를 올려왔었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관세를 낮추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 관세 무역 전쟁이냐 아니면 이것이 협상을 위한 전략이냐. 즉 트레이드 워냐 영어로 아니면 네고시에이션이냐 저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세 정책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뭐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하겠다 그러고 이런 식의 어떤 혼란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대치죠.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대단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정말로 관세 인상을 통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관세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강한 달러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있어서는 물가의 그 수입되는 물가의 인상분을 어느 정도 감쇄시킬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수입업자들이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느냐, 전가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결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과도한 공포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멕시코, 캐나다,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과 무역 거래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심과 나름 근거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많이 수입하는 곳은 캐나다입니다. 근데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지고 많이 쓰는 곳이 미국에 있어서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건설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보고 있는 포드나 GM 입장에서는 이 부분 대단히 손실이 클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이 지금 예고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에서 철강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 경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이것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먼저 진행될 거라고는 몰랐죠. 물론 중국도 10%에다가 또 다시 20%에다 다시 또 바꿔서 또 10%를 더 얹는 이러한 되게 과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좀 타격이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즉 수입 물품에 있어서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야지만 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서 다시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고 자신의 내수에 쓰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썼는지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테슬라 관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건 알고서도 또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겉으로는 지금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이걸 공정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정무역. 지금 불공정했다라는 거죠. 공정무역은 지지하지만 이렇게 특히
멕시코라든지 이 캐나다로부터의 관세 인상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들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테슬라만 해도 사실은 약 80% 정도에서 미국에서 자체 그 텍사스의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몬트에 있는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부의 공급망을 통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캐나다하고든지 멕시코로부터 물건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정무역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불균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일을 좀 서한을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3월 10일자 지난주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드 같은 경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지하지만 이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망 질서를 재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산업 생산 구조를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어떠한 저항한다라기보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 테슬라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포드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GM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큰 또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인트 지역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초 이후에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뭐 이전에도 포드에 이어서 HP, 마텔 등이 관세 우려는 지속적으로 표명을 해왔고 이런 기업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절반 이상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M 같은 경우에도 전체 생산안에 들어가는 공급 물량의 22%를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호레페카드 같은 경우에는 CEO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1,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마존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 50%를 넘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당장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존을 쓰고 있는 미국의 그 가구 수가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 가구 수 한국으로 치면 쿠팡 와우 같은 거죠. 미국의 가구 수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것은 결코 그러니까 가청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을 미국에서 나름대로 공급해서 아마존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월마트, 아마존이 뭡니까? 생필품을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에 또 베스트베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또 많이 파는 곳도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60%가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관세라는 것들이 미국의 소비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중간재들,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건설 산업의 중간재, 그리고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아마존의 최종 소비재 이런 데에 모든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 우리가 실질적인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지금이 개시됐는가 또는 무역 전쟁을 위장한 협상인가?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협상하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때 지난 선거운동 때 공약을 뭘로 얘기했냐면 관세를 올려서 소득세를 없애겠다. 정말 판타스틱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소득세가 없고 모든 건 관세로 처리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데도 우리 경제에 피해가 없고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면 소득세 없는 사회에 정말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거죠. 네, 이상적이죠. 근데 그거는 선거 유세 때나 가능했던 표현들이지 과연 진정으로 지금 이렇게 관세를 높게 때리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식의 어떤 발언들이 정말로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협상 단계에 있는 것이고 물론 이 협상 단계가 협상이 이제 일그러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저는 이것이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 될까 했는데 뭐 차근차근 그게 진행에 대해서 좀 논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후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피를 흘리면서 자국민을 괴롭히는
있는 역할은 하고 네. 싶어하지 않을 테니까 트럼프 네,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의 변화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좀 뭐 가격을 인상한다, 미국 내에 시설을 늘린다 이런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건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생산 네. 거점에 있어서 제조업을 그러니까 미국이 잃어버렸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정책은 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주고받는 것은 분명하게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또한 지금 생산 거점의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지금 후레패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국가 정책 자체가 생산의 일부분을 해외로 이전했던 것을 멈추는 걸 떠나서 리쇼링이라고 하죠. 국내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트럼프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관세를 세게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관세를 약화시키고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은 미국 기업들이 최소한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명확하게 옮기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거점의 미국으로의 중장기적인 이동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중장기적인 어떠한 부채의 감소라든지 무역 적자의 감소를 위해서는 생산 거점의 그 이동은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말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여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증시 오늘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통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18일과 이제 19일 현지 시간으로 FOMC가 열리는데 워낙 연준 위원들은 이거 관세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떤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무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때 연준에서 조금 이것을 여유 있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 여기에서 연준이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한다는 모습을 강하게 내비칠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관세에 의한 실물 경제에 있어서의 미국이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경기 침체라는 정의는 여러분 그러니까 2분기 즉 6개월간 경기가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가 경기 침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초입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페드에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정말 우리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유사한 그것에 맞는 정책들을 발표한다면 정말 미국은 정말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아직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을 위한 것인지 무역 전쟁을 위한 것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드가 섣불리 이것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물가 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자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줘버리면 저는 미국 경제는 정말 이번 주에 큰 주가 같은 경우도 폭락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페드가 대단히 현재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우려스럽게 바라는 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는 건강하게 발전한다라는 지난주에 있었던 페드 의장이 얘기했던 유사한 발언들을 이번에도 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걱정은 되나 우리는 크게 볼 때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뭐 큰 변화 없이 근데, 금리는 동결을 네, 금리는 당연히 동결. 근데 금리 예. 인상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줘버리면 시장은 대단히 불안해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페드가 그 정도 입장만 FOMC에서 회의만 나와도 시장은 대단히 안도세로 좀 돌아들면서 뭐 상승 모멘텀을 짧게나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셈법을 또 고려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말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는데 거기서도 좀 삐딱하게 나가면 증시 급락. 그렇죠. 우리나라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엄청나게 오늘 이번 주 FOMC 발언은 중요합니다. 네, 그 FOMC 굉장히 핫 이슈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엔비디아 이슈도 있습니다. 기술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5 이번에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오전 2시에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기조 발표도 한다고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네, GTC는 여러분 이제 매년 엔비디아가 한 일주일간 개최하는 개발자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호세에서 할 수 하는데 이 행사 자체에서 젠슨항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현재 AI 경제에 대한 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되게 중요합니다. 젠슨항 자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뭐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블랙웰 울트라 칩
용어 되게 많아요. 지금 블랙엘이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 도 분명하게 판매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엘이 100이 있고 200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아마 GTC에서는 블랙엘 300을 보여줄 거예요. 저게 신제품이 네, 블랙엘 300을 GB 300을 보여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생산될 루빈이라고 하는 걸 또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루빈은 또 문제 없이 생산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블랙엘의 100과 200을 얘기하고 300 신상품을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그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바이든 행정보다 더 강화하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중국에다가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H20이라고 즉 H100이나 H200을 보다 훨씬 더 다운사이징한 것이 이제 H2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20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출하려면 블랙엘에서도 예를 들면 H20 같은 걸 내놔야 될 거고 네. 계속해서 2025년에도 대중국 수출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금지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거라고 얘기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는 사실 아이온큐도 오고 사실 퀀텀 컴퓨터 진영들도 이 GTC 행사에 다 오거든요. 네. 그래서 퀀텀 컴퓨터와 관련돼서 이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비전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 AI의 지금 경제의 거품과 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퀀텀 컴퓨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야기되는 종합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기술주 네. 성장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맥을 짚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지금 뉴욕 증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장에 진입했다라는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 투자 전략 좀 세울 때 어떤 방향성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러분 이제 3월 11일 날 여러분들 큰 충격을 받으셨죠. 마이너스 2.7%라고 S&P 500이 마이너스 2.7% 크게 폭락하면서 이제 논쟁은 뭐냐면 이제 바닥을 본 것이냐 아니면 바닥의 시작이냐. 이것이 핵심인 거죠. 즉 바닥을 향한 시작점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보고 다시 반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장이 더 내려갈 것이다 또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건 저는 카지노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긴장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무슨 봉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2.7을 하고도 그 한 해에 심지어는 S&P 500이 올라갔던 해들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즉 심지어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더 내려갔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해도 27.6%의 그 해에 S&P 500이 상승하고 메디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0을 기록해도 26.4%의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왔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2.7이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었고 작년 여름 때 옌 캐리 그때 일본 옌 통화를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던 그날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던 것처럼 지난주 것을 너무 이것은 바닥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상반기 내로 가면서 이 부분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는 징후를 그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 침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파월 그리고 젠슨 황 CEO의 입에 주목해야겠네요. 호재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승 지속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A의 센터장과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